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를 지금부터 찾아보실까요?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은 ISN 이지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섹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한숨 돌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폭풍 매수까지 지금이 기회일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그리고 오전의 이슈와 오후의 이슈가 다른 쪽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쪽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12시 전후로 해서 나온 속보 중심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사실 반도체주, 특히 투톱은 오전부터 계속 상승 흐름을 타긴 했지만 미국 반도체 업체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중국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 납품 중단을 통보했다라는 이슈는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는데요.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 속보 보시면은요. 미국이 삼성과 SK 중국 공장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유예하겠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시간은 벌었다.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사업성 불확실성 측면은 확실히 완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외국인의 수급 상황에는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는데 조금 더 깊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이 물음표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전부터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지난주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등을 돌렸다. 큰 손이 들어와야 할 텐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대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속적인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잠정 실적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평가도 많았고요. 기대감도 그리 크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외국인은 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메모리 여파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펀더멘털 기준 주가는 이미 역사적 저점까지 낮아졌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3분기 실적, 조금 전 제가 언급했다는 부분 역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기대감을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가질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대표님께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까지도 그리고 환율이 부담이었던 어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뉴스와 좀 연결 지어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지수 연동으로만 생각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장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 큰 틀에서 대표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은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 왔던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큰 파장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고 개인들만 계속 매수하면서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우려를 노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뀐 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로 이제 시장에 노출되었던 9월 말 9월 30일부터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 9월 30일 이후 어제까지 해서 며칠 동안 한 7거래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한 1,3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수량으로도 적은 매수는 아닙니다. 물론 상당 부분 공매도 판매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9월 30일 전후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수로 전환되었고 여기에 이제 마치 하잡을 하듯이 오늘 미국의 반도체 수출 장비 규제에서 중국의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1년 동안 수출 규제 조치를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알고 계신 것처럼 서안에 대규모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호응량을 처리하는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데요. 중국에서 전체 D램 물량의 5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도시바에서 인수했던 낸드 플래시 사업부도 중국의 다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도 상당히 이제 큰 편인데 이게 과연 이제 그 미국의 수출 규제 통제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우려감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실적도 상당히 안 좋고 모멘텀도 상당히 악화되는 이 시점에 매수로 전환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특히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31% 이상 줄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 감소, 여기에 따른 이제 판가이나 이 부분이 올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디램 가격은 채 한 10%에서 15%,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까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이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냐 혹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그 PER을 보면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9.5배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PBR은 약 한 1.27배.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에 이제 상당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첨예된 의견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 지난번 그 반도체 그 사이클에서 가장 최악의 시점이었던 2018년도 12월 달과 2019년도 1월 달 이때 사이클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판가 인하와 실적 악화에 하락 사이클의 정점에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2018년 4분기를 지나서 2019년 1월 달이 가장 정점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가는 2019년이 딱 시작하자마자 1월 4일부터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사이클을 본다면 반도체 그 사이클의 가장 최악의 시점에서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번 4분기에서 내년 1월 달 정도가 가는 그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는 이런 그 공매도 환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논리로 반도체 사이클론과 주가의 괴리감을 생각을 해서 오히려 주식은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체감하는 경기와 주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단순하게 오늘 그 중국에서의 생산 그 수출 제한 조치 유예가 아니라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부적인 모멘텀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큰 폭으로 빠지는데 불구하고 4.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좀 본다면 만약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지금 정도에서 분할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쪽은 접근을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저희 어떻게 조금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여러 요인들을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봐도 오늘 뭐 유예 조치 그리고 치포 그리고 TSMC에 밀렸다 악재성 뉴스가 많은데도 최근에 잘 버티고 있고 그게 지수 연동 종목이란 점도 살짝 걸리거든요. 바로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서 최근에 이런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좀 길게가 아니라 짧게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큰 오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이 단기 파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은 사실 지금 최근에 그 매급 수급이 거의 공매도 환매와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최근 우리 시장은 등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그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파동을 따라서 만약에 그 매매 대응을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엇박자나 혹은 시장과 이제 어긋나는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가능하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분할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꼭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딸려 있는 소재와 부품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오늘도 소재와 부품 관련되는 종목들은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단기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응을 하시겠다면 삼성전자는 가격을 한 6만 원으로 짧게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대응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고 적어도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은 작년 1월 달 나왔던 9만 원대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심이 많으실 섹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오늘 이슈 점검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관심도 높죠. 2차 전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부분 롯데케미칼 2차 전지 강제로 등극하나 물음표 던져봤습니다. 자, 오늘 장쪽의 지수 자체의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닝을 했을 때가 지수 고점이었는데 그때 2차 전지 상승폭이 쫙 늘었다가 지금은 다시 주춤하거든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등락폭도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슈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리포트 먼저 스타트 라인으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결정해서 롯데케미칼 리포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오늘 장인데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투자로 판단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그런데 문제는 비용적인 측면. 예상보다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1조 6천억 원 이상의 차입이 필요한데 순부채 비율이 6%에서 23%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실적 부진, 금리 인상 때문에 계획보다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만 놓고 봤을 때 화학 쪽에서의 부진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의 지각 변동까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지 일단 오늘 궁금한 것이 이 이슈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조금 급격한 반응이 나오는 쪽 많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오늘 장대 양봉 믿어도 될까?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자회사가 또 있으니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양복. 그런데 외국인 매수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도 이 사이에 좀 보이고 있거든요. 동박 쪽 분위기가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2차 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슈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고 계신가요? 롯데케미칼은 사실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이제 석유화 계통의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로 회사 전체가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급변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거나 혹은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이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석유화학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을 그림을 도표를 하나 잠깐 보면요. 저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단기간에 거의 이제 회사 내용이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그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을 해서 그 밑으로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 관련돼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롯데 알루미늄 머티리얼 USA가 있고 리튬 메탈 응급계 사업에도 역시 작년 4월달, 올 4월달에 MOU를 체결을 했고 전액 유기 용매 사업에도 진출을 MOU를 6월달에 체결을 했고 여기에 이제 ES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도 지분을 매입하면서 2대 주주로 6월달에 들어서면서 거의 지금 현재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좀 좋게 얘기하면 급진적이면서도 좀 혁신적이고 좀 이제 나쁜 시각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갑자기 문어발식으로 확장해도 되냐라는 관점일 정도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에서 그 2차 전지 소재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최근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합병 하는 부분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전에 이제 인수했던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과는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 인수 대금도 한 2조 7천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롯데 그 케미칼 내에 그 현금 인형 능력이 한 1조 한 3천, 4천 정도 있고 여기 이제 일진 머티리얼 내에 또 현금 인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차익감 없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롯데 측의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공격적인 인수 합병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그 현금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까지 상당히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 정도 났는데 올해부터는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부대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현금 유입액이 10분의 1도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유입되는 부분은 적은데 M&A에 의해서 현금 유출되는 부분이 너무 이제 급격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좀 내포를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창출되는 그 현금리의 부족한 부분에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도 보시면은 상당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예전에는 그 작년, 재작년만 해도 2차전지 소재라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파트가 어디냐, 양극재냐, 음극재냐, 동박이냐, 혹은 가래 들어간 뭐 전해질이냐, 분리막 쪽이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다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업체와의 과연 이제 가격 격차 혹은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주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대두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집 머티리얼즈 같이 동박 분야에 특화돼서 거기에 대한 매출액을 좀 가져가는 쪽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롯데케미칼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최근에 그 롯데케미칼에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본다면 그림을 지금 하나 보시면은 롯데케미칼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2030년도까지 매출을 한 5조 원 이상 달성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인수했던 일제 머티리얼즈의 동박 부분이 70~80% 이상 매출을 구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재에 대한 확장 부분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MOU로 체결했던 리튬 메탈 음극재나 바나드 배터리 같은 전방위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기대치를 가지고 5조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이제 석유화학 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매수세를 장기간 좀 이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수급의 변화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쪽과 최근에 이제 가격적으로 많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공매도 판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롯데케미칼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지금 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오늘 같은 급등이 나왔을 때 이 파동에서 한 번 정도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역시 이제 분할로 조금 모아 가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2차전지 소재와 관련돼서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길게 투자 시점을 잡는 것보다는 이번 파동과 시장이 좀 맞물리는 시점에서 한 중기적인 파동을 예상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단기는 자금 조달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리스크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번 단기 파동에서 익절하는 방향 한 17만 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파동은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대처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의 화두인 이슈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 단기, 장기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